인성 수업 19번째, 그리고 1학년 수업의 마지막 인성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한 신문에서 선생님이 아는 분의 글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우리는 성찰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자 합니다. 여기서 제목을 간단하게 어느 성직자의 성찰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본교 교장 선생님이셨던 덕일 스승님의 글입니다. 권영택 교장 선생님이셨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1월달이 지났지만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는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그죠?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마스크를 한 채 숨을 쉬어야 됐습니다. 선생님에게도 1학년 담임을 했던 선생님에게도 부끄럽고 참혹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1학년 학생들이 학생증 사진을 찍으며 그 사진을 나누어 주는데 선생님은 마스크를 낀 학생만 보아왔었죠. 그래서 사진만 보고 이게 누구지? 라고 하는 의문에 빠져있기도 했습니다. 물론 번호대로 왔기 때문에 나눠주긴 했지만 1번이 이 사진과 같나? 2번 학생이 이 사진과 같나? 라는 의문은 계속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해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상이 혼란에 빠졌으며 모든 사람들이 곤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요, 그죠? 사실 계절이 언제 바뀌었는지 몰랐습니다. 그죠? 아침에 우리가 신경 써야 했던 것들은 확진자가 몇 명이지? 늘었나? 줄었나?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거기에 신경을 썼습니다. 어떻게 봄이 지나 여름이 되고 여름이 지나 가을이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주는 환희, 진실한 기쁨마저 누릴 새가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건강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나의 건강을 조심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허물어져 모두가 외롭고 답답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지도 못했었죠. 물론 어른들도 힘들었습니다. 경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가게를 닫기도 하고 또 테이크아웃, 배달만 하고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경제 상황 때문에 다들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던 이분은 성직자이시기 때문에 불사라는 단어로 쓰여 대중이 함께하는 수행, 불사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나 사찰에서 몇 명 이상은 집합금지, 예전엔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밥도 함께 먹었던 그런 모습들을 찾지 못합니다. 이렇게 한 해를 마감하고 지난달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늘 자신과 세상과 자신의 여건이 더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그렇죠. 올해는 좀 더 나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해 아침에는 밝아오는 해를 바라보며 모든 것이 더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년과 달리 해맞이 여행을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새해 아침에 뜨는 해는 희망과 같죠. 또 지난해에 지은 자신의 과실, 그릇됨, 잘못, 실수 등이 사라져 없어지기를 기원하긴 합니다. 한 해를 접고 새로운 한 해를 열기 때문에 지난 시간의 잘못은 없어지고 새로운 것으로 채우리라 라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올해는 소띠해입니다, 여러분. 소띠해인 올해 신축년 운세가 낡은 것은 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니 또 허망한 말인 줄 알면서도 사람들은 또 은근히 무엇인가를 기대하게 됩니다. 선생님도 기대합니다. 올해는 마스크를 벗어봤으면
교실에 마스크를 하지 않은 학생들이 가능하면 매일 나왔으면. 하지만 이런 바램 또는 점을 쳐보는 것 등의 운세는 운세일 뿐입니다. 매년 겪어봐서 선생님은 알지만 그해 간지 이것은 점을 치는 방법의 한 가지라고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육식가는지 이렇게 조합을 해서 점을 치는 그런 방법인데요. 그의 간지가 사회와 개인의 삶을 결코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시간이 바뀌었을 뿐 세상을 살아가는 건 여러분이기 때문이죠. 다만 그 시간의 의미를 내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라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시간에서 그 시간의 변화 속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한 번씩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도 한 해의 담임을 마치고 새로운 한 해의 담임이 되면 부족함을 찾아서 개선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물론 그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노력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면 서로 이해해 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도 무엇인가를 기대하나요? 새해에는 기대하셨나요? 그런데도 매해 해마다 새로 맞는 1월 1일이 되면 또는 12월 31일과 찰나의 경계로 나뉘어지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경건해집니다. 새로움 앞에서 우리는 경건해지다 봅니다. 시간이 가져다주는 의미이기도 하죠. 무엇인가를 기대하게 되는 걸까요? 그런 날에는 말이에요. 선생님 좀 전에 얘기했지만 선생님도 기대했죠. 마스크 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무엇인가를 기대할 거예요. 친구들을 더 많이 만났으면 좋겠다. 저마다의 시간의 변화 속에 기대는 바뀌어집니다. 엄마 아빠가 건강하기를 바라기도 할 거고요. 그죠? 수많은 기대들이 모여서 새로운 시간을 만듭니다. 의미를 만듭니다. 삶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있잖아요. 뭐 약간 천체 지구과학 같은 이야기 좀 한번 볼까요? 이분이 쓰신 글이니까요. 먼저 왜 365일을 1년으로 정하게 되고 연말 12월 31일과 연초, 연시 1월 1일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현재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달력인 그레고리력, 이를 들면 이건 양력이죠. 양력의 기본적인 구조는 4년마다 한 번씩 윤년을 두어서 365일인데 어느 한 해는 366일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1년을 평균 나눠보면 365.25일로 정해져 있거든요. 4년마다 하루가 생겨요. 그럼 윤년이라고 그래서 뭐 2월달이 29일까지 있던가 이렇게 돼요. 이는 변치 않는 법칙, 그러니까 태양의 법칙이죠. 태양과 지구와의 공존과 자전의 법칙 속에서 있는 거죠. 이것을 달리 이 성직자께서는 법신이라고 했어요. 이건 뭐냐면 불교의 변함없는 가르침이죠. 법신 세계에서 우주 원리에 따른 것처럼 이건 다시 태양과 지구의 자전과 공전하는 그 법칙은 변함이 없는 가치, 불교의 변함없는 가르침이라고 비유를 하신 것으로 알면 될 것 같아요. 이야기가 나오나요? 태양과 지구의 공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들겠죠. 그리고 자전, 낮과 밤을 만들겠죠. 이 작용 원리에 따라 만들어지는 거죠. 365.251은 이런 말을 하면 그게 뭐 천문학이지 뭐 불교 이야기냐 뭐 법신식의 원리냐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말씀이라고 이분은 얘기해 주셨어요. 천문학을 포함해서 모든 과학은 역시 한 가지 공통점, 마찬가지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존의 모든 현상과 질서에 대해 원인에 따른 결과가 의지해서 연구하고 그 결과를 사람들이 응용할 수 있도록 세상에 내놓은 것이 과학이라는 얘기죠. 과학은 그렇습니다. 어떠한 결과를 안다면 그 원인을 찾기도 하고요. 원인을 찾은 경험으로 어떠한 조건을 만들면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증명해 나아가는 것이 과학이겠죠. 우리의 삶도 그래요. 공부하면 성적이 오를 수 있고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그 원인에 따라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배고프면 밥을 먹는 거죠.
여러분들이 해본 수많은 원인과 결과의 경험 속에 우리의 삶이 만들어져요. 공부를 하면 성적이 오른다. 더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죠. 그죠? 또 어떤 원인과 결과가 있을까요? 엄마 아빠의 말을 들으면 뭐 맛있는 거 하나 더 먹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듣는 척 하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공부하는 척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원인을 만들어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게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잘하는 사람은 지혜롭고 지혜로운 습관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노란 글씨로 되어 있지만 세상은 원인과 결과의 일반적인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배고프면 어떻게 되죠? 배고픈 결과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때 되면 밥을 먹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볼까요? 여러분, 1년 단위의 올해란 편의상의 구분이지 특별한 의미를 두고 정해진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이분은 이야기하셨어요. 한 해의 끝과 또 다른 한 해의 시작, 이 역시 오늘과 내일의 구분이죠. 자전이 모여서 공전이라는 큰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한 해의 시작, 지금 여기 오늘의 시간 가운데 한 해라고 하는 시작, 즉 1월 1일이 시작되는 것과 오늘 내일이라는 것은 동일한 것이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오늘, 지금, 이 시간 내가 무엇을 어떻게,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분도 똑같은 얘기예요. 새해라고 해서 기대하고 뭐 소원을 빌고 그러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뭐 1월 1일이든 1월 2일이든 이른 아침부터 내가 눈을 떠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누구한테 담겨져 있죠? 시간의 변화 속에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생각, 행동이란 이야기예요. 새해의 지난해를 반성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는 것은 아무 이유가 없다는 뜻인가요?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습관이 된 행사, 새해 맞이를 한다던가 새해 맞이 뭐를 하는 것은 굳이 부정해야 할 까닭은 없죠. 하지만 단 한 번의 참여,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나 잘못한 거 살펴서 부족함이 없게 만들 거야. 그것보다는 매일매일 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매일매일 하루 반성하고 자신의 잘못을 고쳐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인생, 우리의 삶은 컴퓨터나 게임처럼 리셋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엄마의 눈 속에, 선생님의 눈 속에 다 저장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은 이래, 우리 딸은 이래 라고 하는 어느 성향, 성격도 드러나죠. 자, 새해 아침에만 거창하게 계획해서 다짐하는 습관을 좀 버리시고요. 1년 내내, 아니 살아있는 동안 매일매일 반성해보고 노력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주인이 되라고요. 새로운 다짐을 하기보다는 지난해 다짐했다가 놓친 것, 어리석거나 실천하지 못한 아쉬움을 다시 실천하는 것이 낫죠. 다짐보다는 실천이 낫다는 거죠. 12월 31일과 1월 1일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프게 지은 것을 하루하루 반성하고 노력해서 바꿔나가는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덕일 스승님은 해주십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자주 잃은 본심, 본래의 마음을 되찾거나 숨어있는 본심을 발견할 수도 있겠죠. 어리석음을 지워나갈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은 본심으로 살아가야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다가섰을 때 친구의 마음 또한 진심으로 다가오겠죠. 이제 새해 아침을 지난해에 지은 원인을 찾아보고 또 연이라고 하는 인연을 찾아본 다음에 결과를 알아 참여하는 거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좋지 않은 결과가 있어서 그럼 그 원인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 원인도 문제가 없으면 내가 누구와 같이 했거나 어떤 생각을 해서 또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왔는지를 알아보는 게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데 중요하죠. 그죠? 그냥 그건 하지 말아야지. 또 할 수 있어요. 원인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의 원인을 안다는 것은 나의 습관을 바꾸어 나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 지난해나 새해를 따로 구분하지 말고 늘 반성하고 참여하고 노력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애쓰셨고요. 그리고 부족한 인성수업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꼭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